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엑셀, ITQ,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한번 확인하실 거고요. 이 다음 엑셀 영상들부터는 문제풀이를 곧바로 시작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시험 시간은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모두 60분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지와 수험표상의 수험 과목이 동일한지 체크부터 하셔야 되겠죠. 저장하실 때도 역시나 수험번호와 성명 하이픈 연결해서 쓰셔야 하고, 저장 위치는 내 PC 문서 ITQ 안에 저장하셔야 하고요. 파일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서 미제출로 처리되면 실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일 이름을 혹시나 하이픈이 아니라 언더바로 쓰신다든지 사이뜨기로 하신다든지 이렇게 동일하지 않으면 저장이 안 돼서 미제출 처리가 되고, 제출하지 않으셨으니까 실격 처리가 된다는 내용이겠죠. 반드시 수험번호 빼기 기호 하이픈 성명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파일 저장하실 때마다 답안 전송 버튼 누르셔서 감독관 컴퓨터에 전송을 해 놓으셔야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항상 저장하실 때마다 전송 버튼 한 번씩 꼭 클릭해 주시고요. 모든 시험 보실 때 모든 과목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라는 경고문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필요하니까 강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부정 처리되는 부분은 요 세 줄 잘 읽어보시면 타인에게 파일을 전달한다든지 이메일이나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를 유출한다든지 시험시간 이외에 시험시간을 넘어서 파일을 전송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한 경우는 변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애매모호하니까 항상 물건을 부시신다거나 혹시 모를 네트워크 통해서 바이러스를 막 심어 놓으신다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현 문제는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설정되어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답안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 하셔야 돼요. 그냥 번쩍 일어나서 나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수험자 유의사항은 우리 지금까지 본 파워포인트 한글에서도 똑같이 일치했던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음은 답안 작성 요령은 시험마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겠죠. 자, 엑셀에서는 제일 먼저 시트를 4장 만드셔야 돼요. 각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다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 이외의 것 감점 처리된다고 되어 있죠. 내가 만점을 다 맞게 했는데 잘못해서 시트 하나를 더 만들어 놓으셨으면 거기서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트가 4장인 거지 저장을 따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4장을 하나로 파일은 하나만 저장하셔야 되는데 각 시트를 나눠서 저장할 경우 실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감점도 아니고 이거는 실격인 거예요. 반드시 파일은 하나예요. 그 엑셀 파일 안에 시트가 4장인 거죠. 워드 유의사항 보시면서 출력 형태 이런 거는 작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형태대로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해서 완성을 시키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설정하시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지만 작업 시트, 그러니까 1, 2, 3, 4작업 시트 4장 만들 모든 시트에 A열, 엑셀에서는 A, B, C, D 적혀있는 부분을 열이라고 세로 열 이렇게 부르고요. 숫자 1, 2, 3, 4 적혀있는 부분을 행이라고 부르거든요. A열의 너비는 숫자 1로 설정을 할 거예요.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오. 제일 어려운 게 적당하게죠. 우리한테는 그림이 주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사이즈로 주변에 입력되어 있는 도형이나 글씨들로 유추해서 완성을 하시는 걸 도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좀 빨리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문제 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절차는 항상 똑같이 로그인을 하고 시험 시작이 되면 파일 저장하고 저장할 때마다 전송 버튼 누르고 시험이 끝나면 감독관에게 시험지 제출하고 퇴실. 이 순서는 항상 똑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총 4단계, 그러니까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시트 4장이란 뜻이고요. 제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건대로 작업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4번 시트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안 되겠죠.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작업 시트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뒤에 있는 시트들도 계속 추가적으로 작업이 이어지다 보니까 1작업 시트를 만들지 않으시면 2, 3, 4작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1작업 하시고 그 다음에 2작업, 3작업, 4작업 마지막 시트까지 완성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개별 작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연결이 되지 않아서 혹시나 뒤죽박죽 문제를 푸신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엑셀은 1시트를 만들지 않으시면 뒤에 시트들 작업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차례대로 1, 2, 3, 4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엑셀은 한글처럼 용지에 여백을 설정한다든지 추가적으로 전체 글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지시사항들은 없으니까요. 조금 간단하게 시작하실 수 있는 대신에 엑셀에서는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는 문제 풀 때마다 문제에 나온 함수의 유형들을 자세히 구조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영상 링크에다가 제 커말 채널에 있는 함수 기초 영상들도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함수 기초는 알고 있으셔야 시험 보실 때 빨리빨리 응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함수 기초 영상들은 한 번씩 꼭 다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엑셀 파트는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함수 작성이다 보니까 그 부분만 잘 이겨내시면 ITQ 엑셀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답안 작성 요령까지 보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곧바로 문제풀이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